안녕하세요. 2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2교시는 낭만주의부터 사실주의까지 알아볼 거예요. 낭만주의의 대표작인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작품입니다. 많이 봤죠? 이 작품과 아까 신고전주의인 다비드와 앵그르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럼 낭만주의가 무엇일까요? 동영상을 한번 감상해보고 얘기해봅시다. (18세기) 후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과 산업기술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술에 대한 관심은 점점 밀려나게 되죠. 이전의 화가들은 교회나 왕궁에 소속되어 주문을 받아 그림을 그렸지만 이 시기부터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요구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낭만파 화가들은 사람마다 성격과 개성이 다르듯이 아름다움에 대해 느끼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한 일, 이야기 속의 상황, 다양한 풍경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고 고민했죠. 고야가 그린 초상화는 이전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왕이 아닌 왕비가 화면의 중앙에 온다던가 왕과 왕족으로서의 위엄과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 표정은 왕의 노여움을 살만하죠. 하지만 바로크풍의 화려한 색채와 거침없이 미끈한 붓터치로 위대한 초상화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화가 고야는 실제로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프랑스군의 학살 사건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그렸는데요. 금세라도 방아쇠를 당길 것 같은 군인들의 잔인함, 총을 맞고 쓰러진 처참함,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 학살 장면을 외면하는 두려움까지 역사적인 진실을 기록한 것뿐 아니라 인간의 잔인성, 죽음, 공포 등을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고야가 꿈속에서 봤던 거인을 동판화로 작업한 것인데요. 세상의 끝에 혼자 앉아있는 거인에게서 고독과 우울함이 물씬 느껴지죠? 인간 마음속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해 낭만주의 화가들은 강렬한 색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신고전주의 화가들이 매끈한 선과 뚜렷한 형태로 입체감을 살리고 안정된 구도를 갖추었다면 들라크루아의 작품은 아주 다릅니다. 선이나 형태보다는 색채를 중요하게 여겼고 굵고 거칠거칠한 붓질을 통해 격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행을 즐겨하며 풍경을 주로 그렸던 터너의 이 작품은 무엇을 그린 걸까요? 네, 달리는 기차입니다. 1825년 영국에 처음 기차가 개통되자 사람들은 기차의 힘과 속도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터너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 달리는 열차의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비오는 열차의 풍경을 온몸으로 체험해서 이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열차는 세부를 생략하고 가볍게 묘사한 반면 나룻배는 사공이 보일 정도로 명확한 선으로 묘사했죠. 정지하고 있는 배와 비교되는 열차의 속도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제를 직설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금색, 푸른색 등으로 화가가 느꼈던 축축한 비바람의 촉감까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예술가의 감정,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을 낭만주의 화가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술은 좀 더 다양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니 이해가 되나요? 19세기 후반에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두 사조가 대립했습니다. 신고전주의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낭만주의는 무엇일까요? 사조 이름에서 느껴지는 대로 얘기해 볼까요? 낭만적이다, 로맨틱하다. 맞아요. 신고전주의와 비교해보면 신고전주의는 이성과 법칙을 중시한다고 했지요. 반대로 낭만주의는 감성과 직관을 중시합니다. 낭만주의는 같은 의식을 가졌더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의 화풍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화가는 고야, 제리코 들라크루아, 컨스터블, 터너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표와 같이 나눕니다. 먼저 스페인 낭만주의인 고야의 작품입니다. 카를로스 4세 일가의 모습을 통해 본인의 개성을 잘 나타냅니다. 보통 왕가의 일족의 초상화치고는 위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 정형화된 틀을 깬 고야는 화려하기만 한 옷들과 위험이 없는 왕과 왕비의 모습과 표정을 통해 그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고상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조롱했다는 점입니다.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에서는 5,000명의 스페인 시민을 학살한 사건에 대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자유를 위해 희생당하는 선량한 시민의 표정과 이를 무력으로 위압하는 프랑스 군인의 모습을 다루며 점차 감성을 표현한 개성적인 화풍을 드러냅니다. 또한 거인이라는 작품은 꿈속에서 본 본인의 모습을 거대하게 표현하여 내면의 개인적인 두려움이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제 프랑스 낭만주의로 넘어가 볼까요? 처음에 봤던 제리코의 들라크루아의 그림은 세네갈로 프랑스 이민자들을 나르던 메두사호가 침몰하자 선원과 승객들이 대피하여 구조선을 기다리는 와중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보트를 타고 도망간 사건입니다. 149명의 승객들은 결국 12일 동안 표류하며 15명만 살아남았고 살기 위해 죽은 동료의 시체를 먹는 등 정말 처절하게 생존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보트에는 시체로 보이는 사람들과 그를 지켜보며 슬퍼하는 사람들, 멀리서 오는 배를 향해 구조의 손길을 강하게 요청하는 모습 등을 아주 극적으로 다루었다는 데서 낭만주의의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서 보이듯이 신고전주의와 다르게 이상적인 법칙이나 매끄러운 화면보다 사건이 가지는 감정과 극적인 연출이 낭만주의의 정수인 것입니다. 제리코의 제자인 들라크루아는 사르나팔 디왕의 죽음과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는 작품을 통해 모순되고 잔인한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사르나팔 디왕은 적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직전 본인의 시종과 후궁들을 넘겨줄 수 없다 하여 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키오스 섬의 학살 또한 학살 차례를 기다리는 그리스인 가족들의 무덤덤한 표정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국의 낭만주의로 넘어가 볼까요? 존 컨스터블은 목가적인 풍경화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컨스터블은 일상적인 영국 자연의 모습을 본인만의 감성으로 풀어낸 작가입니다. 건초마차에서 보이듯이 평화롭고 한가한 농촌 풍경을 사실적이지만 시적 감수성을 머금은 듯한 인상적인 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또 한 명의 영국 낭만주의 화가인 윌리엄 터너는 색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역사적이거나 찰나의 한순간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형태가 잘 보이지 않지만 노예선이 폭풍을 만나 노예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고 그 뒤를 상어떼들이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폭풍에 의해 배를 살리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전염병으로 죽으면 보험이 되지 않지만 바다에 빠져 죽으면 보험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선장이 노예 화물을 바다로 던지는 치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아름답지만 잔인한 그림으로 해석됩니다. 독일의 낭만주의인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요즘 사람들이 힐링이 된다며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까요? 프리드리히는 이렇게 거대한 자연 속의 인간의 모습을 배치하여 자연의 광활함과
그 속의 작은 부분일 뿐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을 주로 그립니다. 나라마다 똑같은 풍경화지만 느낌이 아주 다르죠? 이게 나라마다 혹은 화가마다 달라집니다. 다음은 사실주의 영상입니다.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쿠루베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쿠루베 씨. 이번에는 천사를 그려주시오. 쿠루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사? 당신이 나에게 천사를 보여준다면 천사를 그려드리지요.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릴 수 없다는 쿠루베. 그동안 화가들이 끊임없이 그려왔던 신과 천사가 아닌 눈으로 직접 본 현실 공간을 그리는 것이 사실주의입니다. 이 작품은 쿠루베가 그림을 그리러 가던 길에 쿠루베를 후원해주던 은행장을 만난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일화를 담은 것도 아닌 평범한 이 그림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 속에 화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후원자를 보고도 오히려 턱을 치켜 세운 화가. 쿠루베는 이 그림에 천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부라고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예술가는 돈은 없지만 천재적인 존재이고 돈 많은 부자들이 예술가를 후원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이죠. 엄격한 관찰을 통해 꾸밈없이 원래 모습 그대로를 그렸지만 그림 속의 화가의 의도를 담는 것이 사실주의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 하고 엄마의 숟가락이 입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아이. 순서를 기다리는 듯 먹고 싶은 듯 숟가락과 동생의 얼굴을 쳐다보는 언니들. 옆모습이라 표정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의 얼굴엔 사랑이 듬뿍 담겨 있겠죠? 화려하다거나 요란한 기법이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대에 밀레는 농촌과 농민의 모습을 관찰해서 진지하고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반면 도미에의 3등 열차에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나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고 고단에 지쳐 졸고 있는 아이까지 싸구려 기차에 올라탄 가난한 사람들의 침묵은 소외를 조장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화가의 시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주의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공간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 잘못된 사회 등을 표현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르베시에서 쿠르베가 한 말인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그릴 수 없다. 라는 말은 사실주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주의의 화가들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일 뿐이며 주제를 극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개개인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사실적인 일만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쿠르베의 또 다른 작품인 돌 깨는 사람들은 길가에서 만난 인부를 보고 쿠르베가 그림을 그려도 되겠느냐를 부탁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돌 깨는 사람들이 주제가 된 적도 없지만 이 그림이 또 특이한 점은 인물의 표정이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엔 너무 늙은 노인과 일을 하기엔 너무 젊은 청년을 주제로 삼아 현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상화하거나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람자가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쿠르베의 작업실도 이전에 봤던 고야의 왕실 그림과 비슷한 형식이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쿠르베를 중심에 두고 왼쪽 편은 사냥꾼과 농부, 노동자 등 쿠르베의 고향에서 볼 수 있는 농촌 사람들이고 오른쪽은 작품의 고객이나 비평가, 지성인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중으로 나누고 화면의 중심에만 빛을 비추게 함으로써 화가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화가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대는 점차 개성과 화가의 역할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미의 3등 열차는 이러한 사실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상화하거나 어떠한 의도도 없이 있는 사실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3등 열차는 서민이나 하층민들이 타는 저렴한 등급의 열차였습니다. 화면의 중심에 어두운 표정의 노인과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의 무표정함, 옆에 어린아이는 홀로 졸고 있고 뒷좌석에 보이는 얼굴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감정 없는 표정을 드러낸 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삶이 고달픔과 타인에 대한 무심함을 꾸며내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주의입니다. 이 그림도 너무나 유명하죠? 밀레의 이삭 죽는 사람들입니다. 밀레는 농촌에서 추수 후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안악들의 모습을 평화로운 풍경과 함께 그려낸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사실주의랑 연결짓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떨어진 이삭대뿐이고 뒤에 수북히 쌓인 곡식들은 부자들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의 얼굴색이 어두운 것을 통해 힘들게 일하는 흑인 노예들을 표현하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으로 그려졌지만 빈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사실적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만종도 해질녘밭 일을 마치고 수확한 곡식 앞에서 농부 부부가 하루를 마친 감사함을 기도를 하는 그림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도 자연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그린 그림으로 훗날 고흐가 모사하는 등 많은 영향을 주었던 밀레의 대표작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고전주의부터 사실주의까지 18세기 후반 미술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 주 개학 등교시 지금까지 했던 학습지 3부와 드로잉북, 드로잉 재료를 가지고 오세요. 사비연필, 미술용 지우개는 필수이며 나머지 색연필, 파스텔, 콩테 등은 선택입니다. 학습지와 드로잉북 모두 걷어서 검사하고 다음 등교 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모두 준비 잘하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